백옥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연예인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이유 씨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유 씨 데뷔 초와 현재의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피부색이 다르죠? 아이유 씨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싼 시술을 받고 타고난 피부색이 바뀌어버린 건가요? 정말 연예인들만 받는 그런 신비한 시술이 따로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진짜 피부톤을 되찾은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는 진짜 피부톤을 잊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걸 확인해보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팔을 걷어서 팔 안쪽에 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피부 안쪽 살색을 보시면 얼굴보다 훨씬 하얗습니다. 바로 그 피부톤이 여러분이 유전자가 가진 최대 밝기와 비슷한 피부톤입니다. 즉 저희가 미백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까지는 하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처럼 비싼 시술을 받아야만 잃어버린 피부톤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간단한 홈케어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타고난 유전자보다 어두워진 내 피부톤, 아기 피부처럼 뽀얗게 되돌리는 4단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단계 전략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타고난 유전자보다 어두운 피부톤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걸 막아야지 피부가 더 어두워지지 않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선크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아요. 저는 선크림을 매일 바르는데 왜 계속 까매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르는 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FDA 같은 세계적 기관에서 실험을 해보니 피부 1제곱센치당 2mg은 발라야 선크림에 적힌 SPF 숫자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얼굴 전체를 보면 약 500원짜리 동전만큼은 발라야 효과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블록 바르실 때 정말 500원 크기만큼 실제로 바르시는 분 계신가요? 솔직히 그 반만큼만 발라도 얼굴이 하얗게 뜹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이 밀린다고 선크림을 많이 바르시길 불편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팁은 선크림 레이어링입니다. 일단 손등에 선크림을 500원 동전만큼 짜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3분의 1을 얼굴에 펴 바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만 발랐으니까 선크림 흡수가 빨리 되겠죠? 그 다음에 남은 3분의 1의 선크림을 또 바르고 흡수시키고 마지막 선크림을 발라서 얼굴에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선크림을 총 3번에 걸쳐서 얼굴에 발라주세요. 이러한 방법으로 선크림을 바르면 선크림의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고 백탁이나 화장 밀림 현상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연예인 메이크업 할 때도 아주 얇게 여러 번 도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크림을 매일 꼼꼼히 충분히 바르시는데도 피부가 조금씩 타는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선크림을 너무 늦게 발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선크림을 바르시든 최소 외출 15분 전에는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선크림은 유기자차, 무기자차 두 가지가 섞인 혼합자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기자차의 경우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없애는 화학적인 차단제이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돼서 차단제의 역할을 할 때까지 최소한 15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무기자차는 피부 표면에 어떤 방어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물리적 차단제인데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효과는 있지만 이 또한 피부에 고르게 밀착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분 이상은 미리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출 전에 충분한 양을 바르고 나오셨다면 그 이후에는 2시간마다 더 바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한 번 선크림을 바르면 그게 피부에 흡수돼서 하루 종일 차단 효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루 종일은커녕 2시간도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물놀이를 하는 경우,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덧발라야 됩니다. 선크림은 먹는 약처럼 몸 안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피부 겉에 남아있는 동안만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외출 전에 바른 선크림이 피부에 하루 종일 남아있다면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하겠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선크림 바른 부위에 땀도 나고 기름도 올라오고 또 옷이나 손으로 닦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러면 기껏 바른 선크림이 다 지워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선크림 차단 효과도 떨어져서 자외선을 고스란히 흡수하게 됩니다. 기미, 잡티, 검버섯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번 선크림을 바르면 보통 2시간 내에 지워져서 차단 효과가 떨어지게 되니 지워지기 전에 계속 발라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장시간 햇볕에 노출될 때는 거의 1시간마다 선크림을 더 발라줄 때도 많습니다. 연예인처럼 뽀얀 피부를 만드는 2단계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항산화입니다.
항산화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준다는 뜻인데요. 특히 색소 침착의 주범인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뿐 아니라 이미 생긴 색소 침착을 옅게 만드는 미백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요. 즉 피부 자체가 힘을 갖게 해주면서도 피부를 케어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죠. 이 항산화 물질이 가득 담긴 게 바로 미백 화장품에 주로 들어가는 비타민 C, 비타민 E입니다. 먼저 비타민 C는 미백 효과가 탁월합니다. 콜라겐 생성에도 촉진을 해줘서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C가 들어간 미백 화장품을 추천드리는데, 다만 제품에 따라 강한 산성에 의해 처음 쓰실 때 약간 따가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농도부터 테스트 해본 뒤 사용해 보실 걸 추천드리고요. 저농도에서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농도를 높이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성분은 비타민 E인데요. 비타민 C와 함께 쓰면 미백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피부 수분층에 작용하는데요. 비타민 E는 지용성이라 피부 지질층에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둘을 같이 쓰면 피부 수분층, 유분층 전체에 강력한 항산화 방어막이 형성되는 겁니다. 또 둘 다 강한 항산화 물질이지만 비타민 C는 미백에, 그리고 비타민 E는 피부 장벽 보호에 더 큰 강점이 있어서 함께 쓸 때 미백과 피부 보호 둘 효과의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두 성분이 같이 든 복합 제품을 추천하거나 아침 저녁에 두 성분을 나눠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동시에 들어간 복합 제품은 비타민 C 이 세럼과 같은 이름으로 이름에 적혀 있어서 검색해서 찾아보시긴 쉽습니다. 참고로 이런 미백 화장품들은 최소한 두세 달은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이번 주는 발랐다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다음 주는 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매일 꾸준히 두 달 이상은 꾸준히 발라주셔야 피부가 맑아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식품이나 영양제로도 미백 효과가 나타나는지 궁금하시죠? 화장품 여러 개 바르기 귀찮은데 그냥 영양제로 먹으면 간편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백 효과는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이 훨씬 큽니다. 물론 먹는 영양제도 좋지만 비타민 C와 E를 영양제로 먹으면 체내에서 여러 조직에 골고루 분포되기 때문에 실제 피부에 도달하는 약은 제한적입니다. 피부를 위해서라면 먹는 것보다는 바르는 화장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예인처럼 하얀 피부 만들기 세 번째 전략은 묵은 피부를 아웃시키는 레티놀의 사용입니다.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레티놀이란 이름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티놀은 주름 개선, 미백, 여드름, 모공, 색소 이런 피부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든 방면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기가 아주 많은 성분인데요. 그런데 이 레티놀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레티놀의 주성분이 비타민 A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몸에서 피부 건강부터 면역력, 성장 이런 정말 다양한 중요한 역할들을 아주 많이 하는 필수 영양소거든요. 피부 세포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레티놀을 바르게 되면 피부 겉면뿐 아니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서 피부 세포들이 활발하게 재생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중요한 건 레티놀이 피부 대청소를 도와준다는 건데요. 레티놀을 많이 바르고서 피부가 빨개진다거나 각질이 막 올라온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레티놀의 표면 각질 효과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생기는 현상들인데요. 우리 피부가 거칠고 푸석해 보일 때가 있죠. 화장을 하면 각질이 부각돼서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묵은 각질들이 정상스럽게 탈락되지 않고 피부에 붙어 있어서 생기는 현상들인데요. 레티놀은 이 각질의 이런 탈락, 턴오버를 빠르게 해줍니다. 이 각질이 탈락할 때 피부로 어둡게 보이는 멜라닌 색소도 같이 탈락되기 때문에 각질이 정리될 때 미백 효과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티놀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톤도 밝아지고 색소 침착도 옅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레티놀에는 새로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쯤 되면 안 바르는 게 손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능성 화장품 중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화장품인 거죠. 그런데 레티놀 역시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티놀을 사용하면 2에서 6주 차에 피부결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요. 피부톤이 확 밝아지는 미세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미백이나 주름, 모공 개선 같은 눈에 띄는 뚜렷한 효과는 최소 3개월 정도의 사용기간은 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효과를 보는 속도는 다르긴 해요. 저도 레티놀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니까 안색이 환해졌다 이런 말을 좀 들었거든요. 반면에 저희 주변의 다른 원장님은 3개월 정도는 쓰니까 효과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레티놀은 사람에 따라 자극 정도도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레티놀은 각질을 탈락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극이 강한 성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고농도를 발라도 따갑지가 않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농도로 아주 소량을 발라도 얼굴이 따갑고 붉어지고 각질이 올라오고 되게 걱정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레티놀은 원래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바르시는 경우에는 레티놀이 함유된 에센스나 세럼처럼 저농도부터 시작해서 피부에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사용 빈도와 사용량을 늘려가실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저농도를 발라보니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농도를 점차 높여가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한번 발라보고 괜찮다고 갑자기 많이 바르시면 피부가 빨개지면서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바르시고요. 피부가 적응되면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 매일매일 바르시는 걸로 횟수와 양을 늘려보시고 추천드려요. 그리고 레티놀은 밤에만 바르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레티놀 성분은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외선에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 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을 낮에 바르셨다면 그 위에 반드시 선크림을 더 발라주세요. 레티놀은 피부에 정말 효과적인 성분이지만 잘 알고 바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4단계는 뭘까요? 바로 이미 생성된 숨은 멜라닌 색소를 원활하게 배출시키기 위한 각질 제거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각질 제거 자주 하시나요? 특히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 레티놀을 써도 블랙헤드가 계속 생기고 각질이 두껍게 쌓이는 피부라면 각질 제거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각질 제거 역시 과하게 하게 되면 피부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각질 제거를 자주 하시다 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자극성 색소 침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에 한두 번 정도 추천합니다. 또한 설탕이나 소금 알갱이 같이 직접 문지르는 물리적 제거제보다는 아하나 바하가 들어있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우선 추천드려요. 아하 같은 경우는 수용성 성분으로 피부 표면의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효과를 갖는데요. 자극이 적고 보습력이 있어서 건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에게 추천합니다. 반면에 바하는 지용성이라 피지와 잘 섞여서 피부 속 각질부터 블랙헤드까지 침투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 잘 맞지만 아무래도 아하보다는 자극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저농도로 시작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주 1, 2회로 시작을 하시고요. 상태를 보면서 조절해서 피부 손상 없이 효과 보실 수 있도록 사용해 보실 걸 추천드려요. 정리하자면 각질 제거는 화학적 제거제가 좋고 그중에서 아하는 건성 피부 타입, 바하는 지성 피부 타입에게 잘 맞는 성분입니다. 자, 이렇게 4단계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숨겨진 뽀얀 피부톤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원해. 홈케어만으로도 뭔가 2% 부족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피부과 시술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백에 좋은 몇 가지 시술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미백 시술계의 대표 주자 레이저 토닝입니다. 낮은 강도의 엔디아그 레이저를 피부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쏴주는 거예요. 피부에 여러 번 쏘게 되면 피부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멜라닌 색소가 작게 부서져서 없어지고요. 동시에 콜라겐 생성이 자극되면서 피부 탄력까지 동시에 업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인 피부톤 개선은 기본이고요. 기미, 잡티, 주근깨 같은 색소 고민에도 어느 정도 효과적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긴 한데 보통 1, 2주 간격으로 10회 이상 꾸준히 받으시면 내 피부가 이렇게 맑아졌지?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실 거예요.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된 피코토닝이 인기가 많은데요. 피코토닝은 1조분의 1초를 의미하는데 기존의 엔디아그 레이저보다 훨씬 짧은 파장으로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색소 입자를 조금 더 잘게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부 조직의 열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은 좀 줄고 효과는 더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이들 찾으시는 시술은 스킨 부스터인데요. 스킨 부스터는 쉽게 말해서 피부 속부터 채우는 영양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히알루론산이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요새 핫하게 주목받는 PN, PDRN 같은 피부 건강과 미백에 좋은 유효 성분들을 피부 깊숙한 진피층에 직접 주사로 넣어주는 시술이에요. 즉 피부톤, 피부결, 보습, 탄력까지 한 번에 잡는 시술이죠. 특히 치료가 매우 까다로운 기미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기미는 왜 치료가 잘 안 되냐면 단순한 색소 문제가 아니고 피부 속의 구조물의 손상, 자극이 많고요.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동반된 질환으로 최근에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소 레이저만 잔뜩 받게 되면 기미가 더 새카맣게 올라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기미 치료를 할 때 색소 레이저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속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스킨 부스터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 레이저 토닝만 했을 때 대비 치료 효과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는 제품 종류나 개인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받으시면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차오르면서 자연스럽고 맑고 환한 피부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주사 시술이다 보니 시술지 좀 따끔하실 수 있고요. 손주사인 경우 멍이나 붓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일정과 겹치시지 않게 미리 스케줄 조절하실 거 추천드려요. 최근에는 멀티 니들 인젝터라는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스킨 부스터를 멍이나 붓기 없이 맞으실 수도 있으니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도 진료 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술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술이 나하고 맞느냐예요. 주변 분들이 시술 받아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고 똑같이 받았다가 왜 나는 효과가 별로 없지?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과 고민 부위, 기대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내 체형에 맞는 옷이 있듯이 시술도 내 피부에 맞는 궁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시술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광고나 후기만 믿지 마시고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피부과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피부를 단순히 하얗게 만드는 게 무조건 예쁘다고 보진 않아요. 예쁜 피부는 단순히 하얀 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미나 잡티 같은 색소가 잘 관리되고 있고 피부톤이 균일한 그런 자연스러운 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시술, 유행하는 시술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피부 상태에 맞는 관리를 받으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4단계 홈케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처럼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알려주는 꿀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나 꼭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주제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